야, 오늘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간의 화제가 됐던 게 우리 하정우 AI 수석이 예. 부산 북구갑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세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저희 취재 편의점 단독 거기가 시작이었어요. 네, 저희가 네. 출발점인데요. 음. 저희 프로그램에 아주 오래간만에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전 의원, 지금 부산 북갑 후보로도 운이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느닷없이 하정우 수석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본인의 네. 후배이기도 하고 북갑에 출마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했지만 번번이 하 수석 측에서도 뭐 이제 사양하는 이런 그 태도였거든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2, 3일간의 급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예, 안에. 그래서 네. 일단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제 추가 취재를 쭉 했더니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상세한 내용을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당과 청와대 양쪽을 그리고 하정우 수석 본인 이렇게 3자를 다 취재한 결과 출마가 임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민주당이 이제 지자체장,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경선을 얼추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으로 갈 게 이제 재보선 전략공천인데요. 그렇습니다. 4월 중하순부터 5월 초까지는 아마 이제 누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쭉 정해질 텐데 이때 아마 가장 뜨거운 인물로 급부상할 사람이 있다면 하정우 수석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름하여 하정우 수석이라는 건데 하정우 수석이 어제 민주당의 조승래 사무총장을 만났다고 하던데 지금 선거 복판에서 정당의 사무총장을 만난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전혀 나갈 생각이 없으면 안 만나죠. 네. 게다가 사무총장이 이제 어쨌든 공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마 그 사무총장한테는 그 만나는 모양새가 만약에 나가려면 지금쯤은 조금 모양새가 있어줘야 돼요. 뜬금없이 혼자 뿍 나가는 것보다 사무총장하고 뭐 당에 어쨌든 이게 전략공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부산 북갑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이런 정도의 지금 뉴페이스, 네, 신선한 인물. 그렇죠.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이 그 하정우 수석을 얘기했었잖아요, 당초. 그렇죠. 나의 후임으로 하정우 수석이 와줬으면 좋겠다,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미 그때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좀 밑밥을 좀 깔아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경쟁력 조사는 뭐 발표를 하든 안 하든 당연히 그 원래 그 명태균처럼 안 해도 그 조사하고 발표 안 하면 합법이에요. 본인 돈만 버리는 거니까. 네. 네, 내부에서 그 돌려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든 뭐 하정우 수석 개인이든 간에 이게 당이든 수치가 있을 거예요, 뭔가. 네. 그 예비 후보로 뭐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사자구도에서 박민식, 뭐 조국 전 대표 너 봤겠죠. 네. 너 봐도 우리 이긴다. 이게 나왔으니까 실제로 이제 영남 지역의 매체가 인지도 조사를 한 바 있어요. 인지도 조사? 예, 부산 네. 북갑에 누가 출마하는 게 좋겠냐라는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1위를 조국 대표가 하고요. 2위를 박민식 의원. 거기에 원래 국민의힘 그 2번 국회의원을 했던 전재수 의원하고 대결해서 판판이 있었던 그 전직 검사 출신입니다. 분당으로 도망갔다 의원이 왔죠, 박민식 그 보훈부 장관도 했고 네. 그랬던 분이 이제 2위 그리고 나서 3위를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 한동훈 장관 화가 많이 났어요. 왜 내가 3위냐? 그래서 박수영 예. 의원한테 지금 허위사실 선거법으로 고발하겠다고 고소하겠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소송 중이에요. 예. 아니 근데 쟤도 말 나왔으니까. 그건 무서워요. 아니 그렇게 고소고발 잘하시잖아요. 왜 저한테는 네. 1년 6개월째 고소 모든 안 해요? 고소는 이정주에게. 저를 해주세요. 아니 저희도 하지 마시고 이정주에게. 이 모든 고속거리는 매불쇼에서 하세요. 경향에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폭탄 돌리기. 제가 예. 외부수 나가서 이제 원고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있었구나. 좀 네. 그 실수가 있었는데 네. 예, 그렇다고 뭐 말하자면 큰 기사의 맥락이 들려진 건 아니에요. 물론 정정보도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 정정보도 이거로 고소를 하신 건데 그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죠. 예. 전혀 다른 거고. 정정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 선에서 끝나니까 하는 소리지. 네. 그게 고소 뭐 이런 문제는 형사고소, 민사소송 안 좋아요. 네, 예. 저는 일단 접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요? 들어오면 받아줍니다. 이정주 기자는 네, 네. 아니, 정정은 제가 잘못했으니까 정정을 하되 그 이상으로 오겠다. 저는 피하지 않아요, 굳이. 그것까지 피하고 반론도 받아줘요. 반론도. 받아줄게. 네. 그렇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단계 가지고 벌써 2024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11월에. 예. 벌써 한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빨리 제가 고소하세요. 네이버에 제 기사가 3개 살아있다니까요. 네. 고소를 한동훈 하세요. 대표 빨리 이정주 고소. 저는 가족 명의동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네. 지금 가을여인님이 갓정주 오늘 왜 이리 멋짐 이렇게 해주셨고 21도 한라사님이 화면을 3분할로 하니까 이정주 기자 얼굴이 가장 작네요 하셨는데 야. 이거 리카르도가 이게 비교 우위라고. 이렇게 잡아주신 거죠. 각정주 잘생겼다. 예. 아니 그래서 네. 제가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하여튼 그 이제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조국 대표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4위가 김두관 전 의원이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본인도 관심축에 드니까 이제 부산 북갑에 그리고 이제 본인들 세대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따른다. 예예예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라고 하면 갈 뜻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하정우 수석이 북갑에 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마음을 비웠다. 이제 이런 야.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산 북갑에 유력하게 거론되던 예. 김두관 전 지사가 예.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렇죠. 것은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고 무르익었다.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네. 김두관 전 지사가 그런 발언을 통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서 추가 취재를 했더니 네. 사실상 사실로 굳어지는데 청와대의 공식 피지는 이렇습니다. 1. 당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아주 공식, 아주 포멀한 내용이죠. 이런 거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쭉 취재해 보면 뭐 핵심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오케이. 예. 나는 오케이. 나는 오케이. 핵심 관계자가. 그렇습니다. 네. 나는 오케이. 고위 관계자가. 그러나 이제 그분의 뜻이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정우 수석이 정치 출마를 해서 좋은 정치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주변에 동료가 네, 많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처음에는 단칼에 자르셨다. 근데 네.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사정 변경이 좀 내릴지, 있을 수 있다. 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당내에서도 이만한 카드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니 하정우 수석이 스스로가 방송에 출연해서 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출마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내비쳐지는 게 AI한테 본인이 네. 물어봤다는 거예요. 수석을 계속하는 게 좋을지 국회의원에 도전해 보는 게 좋을지 네. 이 답변은 물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했다는데 실제로 이런 질문을 AI에 던지는 것 자체가 본인의 출마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뭐 예를 들면 정말 생각이 없는데 구인크님도 아시죠? 우리가 기자 할래 아니면 퇴사할래 안 물어봅니다. 네, 기자 해야 되거든요. 저는 또 고소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사를 쓰고 조직에 네. 있어야 됩니다. 네, 일단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 한 20년 있어야 돼요. 네, 소송을 버틸려면 네, 이런저런 이유로 생각이 없으면 애당초 물어보질 않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왜 이제 하수 같은 예를 들면 국회의원 하긴 나을지 이러지만 지방선거는 왜 안 물어보나요 그러면 네, 지난달에 부산시장 좋을지 안 좋을지 물어보면 되죠. 경기사 그때는 왜 안 물어봤냐? 그거 왜 안 물어봤어요? 국회의원이니까 물어본다. 네. 네. 그것도 재보궐만. 그러니까 네. 이거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정치를 도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면 좋죠. 네. 당연히 상향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시그널로 이제 한번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세간에는 집에서 와이프가 반대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정우 수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청와대 들어올 때부터 걱정이 많았던 거지 이거 자체가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태도 자체가 이건 역시도 그렇죠. 하정우 수석의 출마 가능성을 네. 높게 보이는 징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부산 북갑 얘기하잖아요. 본인의 이제 사상초, 사상중, 구덕고. 근데 이때는 그렇죠. 이제 사상이 아니라 북구가 따로 있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사실 여기가 지금 다른 사람들도 물론 전략공천하면 나올 수 있긴 한데 한동훈 전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은 고향이 부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오면 좋은데 당연히. 맞아요. 근데 네.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마찬가지인데 지역 정치에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명분이 있죠. 그리고 홈그라운드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 굉장히 셉니다. 선거에서. 어쨌든 그쵸? 동네에 오면 예. 주민들이 프랜카드 보고 임마 이거 439 이거 뭐 이렇게 하는 어. 순간에 네. 한 50% 엎어지고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들은 표를 준다니까요. 이번에 그 김부겸 총리의 그 표어가 대구 사람 김부겸이라는 거예요. 아 대구 사람 예. 김부겸. 그러니까 네. 민주당을 내세우지 않고 임마 우리 동네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차원에서 오. 대구 사람 김부겸 이렇게 하고
그 캠페인 전략 중에 하나로 김부겸 총리가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쓸 거라는 거예요. 욕도 많이 할 거다. 아닌 게 아니라 출마 선언한 날 깜짝 놀랐거든요. 욕도 문제가 확 나와서 네가 돈 갖고 왔나? 네가 가왔나? 네돈 갖고 왔나? 막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다 캠페인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지역의 어떤 그 천착된 언어로 내가 이 동네 사람이다. 내가 우리가 남이가.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그 지역과 얼마나 이제 토착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보면 하정우 수석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엉아 한 명 있잖아. 엉아. 그렇죠. 전재수 엉아. 재수엉아가 네, 6년 선배죠. 그쵸. 구덕구에. 예.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로 알고 고등학교만 선배인가요? 저는 뭐 고등학교 그렇군요. 선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권칠승 의원하고 김부겸 총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 선배고, 여기는 네. 고등학교 선배인 것 같아요. 뭐 손잡고 한 바퀴 돌면 다르겠죠. 예.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정우 수석이 워낙 얼굴이 앳되다 보니까 나이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죠. 이분이 이정주 기자보다 6살이 많습니다. 1977년생 맞죠? 그렇죠. 진짜? 네. 그만하시죠. 물론 아니, 액면가는 누가 봐도 우리 제가 이정주 형이에요. 아니 근데 하정우 수석 실제로 보면 되게 앳돼 보이잖아요. 앳돼요. 얼굴도 하얘가지고. 아니 피부가 네. 굉장히 좋아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아요. 가장 아니, 부럽습니다. 저기 모션 의원 안 같은 머리숱이 많고 20대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 굉장히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진짜. 굉장히 하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우유빛깔이야. 너무 어린 거 아니냐 이런 네. 해석은 전혀 가당치도 않은 얘기가 내년에 생각보다 50에 내년에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아니 생각보다 네. 연세가 많으시네, 진짜. 77년생이에요. 그러니까요, 꽤나 깜짝 많습니다. 놀랐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내년- 80년대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수석 중에서 최연소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죠. 편견이 있어 그런 거지. 네. 이 나이가 국회의원을 2번, 3번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 여기 하수석보다 더 젊은 분들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많이 네.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80년대. 있죠. 전용기 의원, 네. 김재석, 김동완 의원, 뭐. 오경정 이준석. 의원. 네, 다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 네. 거고. 나이로도 안 밀리네. 지금 50이 50. 아이고. 아니 결국은 이 시점에서는 아까 이제 장 선배가 강조해 주셨지만은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굉장히 주요해 보이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수석을 상대로 했던 언사들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혹시나 오늘 이 순간을 뭔가 좀 기다리면서 네. 빌드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아. 생각이 들었던 게 작년 7월 25일에 부산에 있는 부경대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그때 하정우 수석에게 말도 시켰고 네. 실제로 그 답변이라는 것이 부산을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듣는 걸 보고선 사실상 하정우 수석을 언젠가는 출마시키려고 대통령이 빌드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가치관과 철학을 그러니까 국정 운영,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만 다 할 수 없는 입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 분신처럼 투영해서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정우 수석이라든가 김남준 전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원군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존의 소위 친명 국회의원들 이미 이제 과거 대표 시절에 함께했던 분들 젊은 분들이 서운해하실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또 그 검찰개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분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해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핵심 보직에 이런 분들이 가서 역할을 하면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정말.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이제 부산에 간다고 했더니 네. 우리 AI 담당 수석이 갑자기 어제 이런 걸 준비해도 되느냐면서 그 예산까지 자기한테 설명을 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정우 수석한테 말을 해보라고 했는데 당시 했던 워딩이 부울경 지역이 해운, 항만, 조선 그리고 방산, 제조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데 한 단계 더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전황, AX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역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역량 투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기도 한 겁니다. 이게 보면은요. 그렇죠. 이정주 기자.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해운, 항만, 조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주식시장 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이제 발표한 거 보면
IT, AI 쪽 메모리 반도체, IT가 확 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바로 세컨 티어로 우리 주가를 받쳐준 게 조방원, 조선, 방산, 원자력. 아 조방원. 네, 조방원이라고 불러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제 주식에 관심 좀 가지시면 네. 조방원이 지금 쭉 따라오는데 이게 부산 쪽에 몰려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이 중공업들이 다 그러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안가에 처음부터 그 설계가 된 쪽에서 돼 있고 그리고 원자력 이런 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수출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안가에 항만 부두에 많은 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하정우석은 그럼 현재 있는 이런 중공업 2차 산업 외에 이걸 퀀텀 점프로 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하나 더 얹어야 된다. 그걸 강조한 거죠. 근데 그게 AI 전문가인데 생각보다 AI 전문가 없습니다. 아 국내에 없죠. 네. 그리고 AI 전문가들은 정치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영입한다고 해서 잘 안 들어와요. 그렇지. 근데 하정우석이 네. 굉장히 특이한 사례예요. 맞아요. 네, 이쪽에 한쪽에 개발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치판에 공방전에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연이 있어서 온 거지 굳이 AI 개발자들이 청와대나 뭐 정치권에 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통상은. 그래서 잘 안 오는데 이 하정우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희소한 사례죠. 그러니까 이런 현재 자기가 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취재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되게 훈훈하기도 하고 훈훈한 느낌. 예, 그리고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역시 정치 초보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했었던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그 민주당의 선배 정치인들이 혹시라도 하정우 수석에게 어떤 기스가 날까봐 엄청나게 애둘러서 설명을 하고 그 있었습니다. 아껴주려는 예, 마음. 그 마음이 너무 극진해서 제가 야 이게 진짜 오랜만에 그냥 입만 열면 서로 그냥 막 안달인데 하정우 수석을 향한 그 민주당 선배 정치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훈훈하구나. 이제 그 얘기는 하정우 수석에게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예,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하 수석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그동안 이 달코 다른 정치판에서 제가 취재를 하다가 하정우 수석의 막 이러저러한 얘기를 제가 뭐 옮길 수는 없지만 종합을 해보면 진짜 풋풋한 거예요. 순수함이 살아있다. 너무 순수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를 아무런 경계 없이 대하는 태도나 자세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켜주고 싶은 이런 그죠.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오랫동안 정치권 취재하면서 굉장히 선배들의 훈훈함과 그다음에 당사자의 풋풋함과 뭐 이런 게 어우러지는 이렇게 이번 선거 부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눈여겨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뭡니까 대구만큼 부산, 영남이 전반적으로 뜨거운데 대구만큼 부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두 가지 그 징표를 보면서 우리 하정우 수석이 반드시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로는 최근 들어가지고 하정우 수석이 방송에 단기 집중적으로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 참모들이 최근에 방송 출연 좀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예. 유독 하정우 수석만 여기저기 방송에 전방위적으로 출연한 모습을 보면서 네. 이거는 우리 VIP 쉽게 네. 대통령의 내락 없이는 네. 불가능한 출연 같다. 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해본 거고 공식 피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없다. 그렇게 보인 거고 두 번째로는 그림이 너무 좋은 게 전재수 후보랑 같이 섰을 때 선거 유세를 다닐 때 너무나 찰떡궁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해수부 장관 예. 전재수, 예. AI 수석 하정우가 합쳐지면 그 그렇죠. 그림만으로도 그렇습니다. 부산 전체의 선거가 너무 설명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죠.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좋은 그림을 예.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노인과 바다 진짜 뭐 다 떠나고 그쵸. 청년은 없고 먹고 살 거 없고 옛날의 부산이 아니다. 옛날에는 막 뭐 밀수도 좀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부산이 최첨단 유행을 선도하는 네.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못지않은 그런 유행 도시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뭐 영 아무것도 없다 이랬는데 매번 역대 대통령마다 해수부 이전을 약속했지만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딱 하고 전재수 장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내년 1월 1일 그러니까 2025년 시계에 2026년 1월 1일 시무식은 부산에서 하는 그렇죠. 거다. 네. 그거 딱 맞춰서 뭐 시간 뭐 하지 말고 빨리 저기 사무실부터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전재수 장관이 그거를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부산 시민들은 북극항로 시대에 맞춰서 해양 거점 도시로서 그렇습니다. 예, 그
특히 이제 부경이 전반적으로 산업이 폐퇴되면서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산을 살려야 된다는데 이제 그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해수부 장관 출신의 전재수와 그다음에 그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잘 알고 캐치하고 있는 AI 수서 하정우가 만나서 또 알고 보니 둘 다 선후배네. 둘이 손붙잡고 부산을 막 돌면 저는 부산에 굉장히 뭐랄까 새로운 기운?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게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마지막 하나 네. 그 결재권자의 사인이 필요한데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자기 참모로서 하정우 수석을 아끼는 게 극진히 아끼는 게 드러나는 게 일단 표정이 그 표현이 이래요. 나의 하GPT. 맞아요. 그 정도로 이제 아끼는 데다가 일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지지자 여러분들이 AI 왕사납니다. 왕과 사는 남자인데 왕과 사는 남자가 궁궐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결정을 대통령이 할 거라고 얼굴 작은 이정주 기자는 보십니까? 그건 가짜 뉴스 같고 얼굴은 우리 구경 기자가 이제 저를 또 가짜 뉴스로 엮으려고 하는데 제 얼굴이 그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고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확장하는 정치권의 세를 확장시키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AI 부분도 어차피 이 전체 토대를 잡고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지. 하정우 수석이 이걸 가지고 하정우 수석 없으면 우리나라 AI 소버린 AI 망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체 틀을 잡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지. 근데 지금은 사실 정권에서 청와대 쪽에서 이재명 표 그 꼬리표를 달고 많이 나와줘야 되는 타임이에요. 맞아요. 네. 오히려 용기 있게 나와야 된다. 첫 지방선거에서 그걸 많이 보여주고 상향 경쟁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사실은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네. 나온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그렇죠. 결국은 대전과 충남 통합이 무산되면서 못 나오는 그림이 됐기 때문에 지금 김남준 대변인만 1호 참모가 나와서 지금 그렇죠. 선거를 도전하고 있는 거고 선거에 도전한 2호 참모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도 그 중요하죠. 왜냐하면 김남준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그렇죠. 이어받는 그 한번 싸워주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산은 험지지 않습니까? 물론 부산 북구가 전재수원이 그 한석 유지했다고 해도 거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쉽지 네, 않아요. 지난번에 거기까지 뺏길 뻔하다가 전재수 의원이니까 시킨 거예요. 전재수니까 사실 수성한 겁니다. 그렇죠. 밑바닥을 네. 완전 모세혈관처럼 다니는 진짜 친밀감 그리고 시장 친화적, 주민 친화적 정치이니까 그 견딘 거지. 다른 후보들 다 그때 썰물 때 다 같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산의 특징이 있어요. 부산이 충청도만큼 속을 알 수가 없다. 아, 속내를 알기가 예.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빨간 잠바 한번 바람 확 불고 비 오는 날 무릎 꿇고 앉아서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전부 민주당 파란 물결 이거 우리라도 여기 보수의 심장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라고 하면 또 손가락이 구부러든다라는 얘기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는 몰라요. 오늘까지 이러다가 이따 밤에 또 밤사이에 후루룩 뒤집어지는 진짜요? 알 게 수가 없습니다. 선거기 네.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말 결코 예단하기가 어렵고 다만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안 돼. 여기 계속 나하고 같이 있어. 이런 결정을 내릴까? 저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 내보낼 수 있는 한 최대한 내보내서 소위 이제 이재명 브랜드로 성공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양성을 해놔야 본인도 나중에 또 이제 선배로서의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정치 철학을 실제로 이제 정치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후배들이 많아지는 게 좋은 거죠. 그런 차원에선 저는 적극적으로 내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아직 결재는 안 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 밖에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했지만 그 밖에 원하는 참모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길도 막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